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판단 없는 관찰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를 적용하며 생활할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판단 없는 관찰, 우리 명상 16 공부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개의 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 판단 없는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없는 관찰, 응시, 기다림, 통찰 네 개의 축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판단 없는 관찰이 일단 되면 그 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이 부분은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원래 안 아팠기 때문에 아프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으면 원래 안 아픈 데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깨달아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원래 아픈 사람이 나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과 관찰은 내가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는 이 부분은 뭔가 먼저 보시고 이해해야 되는데, 판단은 이거다 저거다, 개념, 관념, 12처, 경험된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어떤 그 데이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희석해서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AI가 어떤 것들을 챗GPT나 질문하면 답하고 그러는데 2023년까지만 입력시켜 놓으면 2024년, 25년 거는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애가 모른다고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2023년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희석해서 만들어내요. 거짓말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인간도 모른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응? 인간도 똑같은 원리로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는 내가 눈, 귀, 코, 입 12처, 색성의 위치하고 12처에서 경험되는 기억의 데이터 속에 한계하는 그 프레임에 범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로 모든 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인간은 뭘 보고 알아보는가? 내가 본 경험이 되어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거든. 근데 경험이 안 된 것들을 보면 뭔지 몰라요, 저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모른다고 하지 않고 비슷한 걸 찾아요. 비슷한 걸 찾아서 연속성이나 유사성을 찾고 통일성을 찾아가지고 뭐다 그러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걸 탈이분법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저게 뭔데? 하고 우리가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결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 관찰하다 보면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응?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책상이네? 그럼 끝났잖아. 더 이상 여기다 관찰할 일이 없잖아. 근데 책상인데 하고 보다 보면 책상이라고 판단을 뒤를 좀 보류시켜 놓고 그냥 쭉 들어가면 관찰이 되면 이게 다른 게 보여. 나무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무슨 이렇게 박았네? 기둥을 이렇게 세웠네? 뭐 이렇게 이거 재밌네? 뭐 이렇게 다른 걸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생기는 것은 판단과 관찰로 들어가는 문이 내가 선입감, 경험된 기억, 대상에 투사시키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관찰로 들어가 버리면 바로 스스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속에 보게 되면 사물도 그 근본질을 보기 때문에 차별, 분별주의가 대해서 판단하는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판단은 관찰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쟤는 밥 욕심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그런 밥 욕심쟁이 그러면 밥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이 먹은 욕심쟁이라는 말에 판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걸 관찰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밥을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더 먹었어. 이렇게.
여기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판단과 관찰을. 예를 들면. 그럼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더 먹었다 그러면 판단 안 하는 거잖아, 저거는. 우리가 어떤 판단은 결정, 그를 귀속화시키고, 그를 오도하게 하고, 상대를 그 다른 방법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그 여러분이 경청한다는 말도 100% 상대 말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희석시키는지 모르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 말 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이런 얘기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얘기는 이렇게 느꼈고 저는 이렇게 들렸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화제가 된 말을 그걸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100% 경청이 가능해져요. 근데 화제가 들은 걸 갖고 내가 연상해서 다른 걸로 번복해서 판단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말을 이해하기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에 쓰는 관념은 달라요. 내가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잖아. 그럼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보려면 안 돼요. 그럼 경청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 묻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저 사람이 사랑이라는 게 우정을 사랑으로 본 건지 남녀의 사랑을 사랑으로 본 건지 부모 자식간의 사랑을 사랑으로 본 건지 어떤 사랑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단어의 쓰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해요. 그러려면 상대의 얘기를 화제를 삼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대로 대상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이런 단어는 이런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물어서 확인하고 그 100% 경청이 됐다고 그때서야 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 온전히 들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듣는 자만 있고 말하는 자만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듣는 자만 있고 말하는 자만 있는데 나중에는 듣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담에서는 내담자, 상담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담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상담자는 듣는 사람이라고. 나중에는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얘기를 공감했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린 거거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공감하면 상대는 내 얘기를 100% 들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아요. 묘한 일인데 금방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 질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론 관찰 속에 들어가면 가르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지식을 전하지 말라는 이 명상심리의 가르침의 의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판단론 관찰은 우리가 보통 자기가 얘기한 친구든지 누구 얘기를 한 걸 녹음을 해보시면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친구는 맨날 며칠을 책을 보고 그러더니 결과가 좋았다. 저 친구는 축구를 선수인데 한 골도 못 넣었다. 그럼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관찰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 저 친구는 공을 계속 몰고만 댕겼어. 몰고만 댕겼고 그 여러 사람의 어시스트 못했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과정을 이제 판단하지 않으려면 과정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판단론 관찰의 문을 열 수 있는 기저기도 해요. 상대방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과정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판단론 관찰이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니까 또 신호등도 빨간불 파란불 판단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판단 관찰이 아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층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판단하는 관찰 깊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문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생활 속에 판단하는 관찰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제 석단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딱
누가 무슨 말을 A라는 사람이 B에게 C에 대한 정보를 줬어. 그거 주면 뭐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일단 나쁜 정보 같은 경우는 그 B가 C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A가 말해준 거를 입력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고 판단하게 되잖아. 그러면 C를 봤을 때 내가 선입감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대상에 투사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없죠. 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상대의 눈에 입력된 그 대상에 대해서 투사하고 선입감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판단을 가지고 선입감을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측면은 그 사람이 얘기한 측면들이 있는 거고 나는 그것을 그에게 대입하지 않고 보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쁘다고 해서 나쁘게 봤어, 그 사람을. 약간 사기꾼 있고 뭐 조금 예를 들어서 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좁혀 보니까 나한테는 전혀 안 그러네. 오히려 도움을 주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에겐 도둑놈이고 나쁜 놈인데 누구에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도둑놈이 자기 자식한테는 나쁘게 하나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 세 번 도둑질하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따져서 도둑질 한 거 가지만 따서 선입관을 두고 본다고 다 나쁜 사람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것이 따로 반대로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선입감적인 부분을 없애고 보면 새로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판단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정보를 줬을 때 선입감을 갖고 본다는 판단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 깊은 속에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트렌드가 그거더라고. 과정 중심에 대한 트렌드가 있더라고. 그게 명세에서 나온 거예요. 응? 과정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종의 그 스토리텔링 같이 그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얘기해주면 여기에 더 흥미가 있는 거야,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SNS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뭘 한다는 거 할 때 이 과정 중심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전엔 과장된 거 이런 걸 좋아하고 막 웃고 그랬는데 지금 막 그런 거 안 와. 뭐냐면 현실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고 또 아주 리얼한 이러한 그 과정 중심의 저 사람이 어떻게 했지 이런 거 흥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공했어. 뭐 1조의 재산을 모았대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럼 그 판단은 끝났잖아. 그랬어. 근데 어떻게 모았는데 하고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과정으로 쭉 들어가면 어렵게 살았고 밥도 잘 못 먹고 살았는데 몸도 아팠었고 근데 나는 공부했다 생각을 했고 나는 이제 1조의 재산을 모으려고 마음 먹었고 뭐 이런 과정이 쭉 어떻게 해서 무슨 일 하다 이렇게 됐다는 이런 과정이 중심의 이 부분을 요즘에 트렌드가 다 우리 여러 가지 그 매스컴이나 이렇게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같은 것도 보면은 다 과정 중심에 대해서 그 흥미롭잖아요. 응? 한국을 보고 어떻게 봤다 그러면 왜 그렇게 봤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 이렇게 재밌잖아. 이게 스토리텔링 같이 그런 과정 중심이 뭐냐면 결과론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데서 상대방한테 귀감이 되는 거잖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판단과 관찰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그를 과정으로 바꿔주는 거. 응? 판단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아까 밥을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더 먹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뭔가 그 관찰을 바꿔주는 거지. 그런 것이 현실로 돌아가서 자꾸 적용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친밀해지고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선입관으로 봤던 그 사람을 판단했던 이 부분이 판단하지 않게 됨으로 통해서 그의 장점과 어떻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옆에 맨날 있는 뭐 아내라든지 또는 남편이라든지 할 때 어느 날 새롭게 보였다면 내가 그런 선입감 없이 판단과 관찰을 통해서 그걸 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삶 속에서 판단과 관찰 하지 않으려도 하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져 있는데 깨달아 있는 걸 왜 모르느냐? 그 인식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버전이
3차원 세계 버전의 생각 가지고 그 4차원, 5차원, 그 12차원까지 엄청나게 올라간 차원계를 그 인식 차원에서 3차원 가지고 확인하니까 확인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나? 뭐 한 몇십 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탁 띄는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그 변했느냐? 변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못 본 거지. 선입각을 맨날 그런 면만 본 거야. 그 면만 보고. 우리가 사업하잖아. 사업하면 그래.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도 몰라. 한 사람은 열심히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러면 이 사람 눈에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돈만 세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 사람 돈만 세고 있는 눈에는 저 사람은 돈을 오늘 덜 벌었네? 이걸만 보인다고. 응? 다른 면이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범주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한계하는 부분을 갖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판단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 창의적 삶으로 가려면 무한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열려면은 이 그 판단과 관찰을 통해서 과정 중심의 창의적 생각하고 관찰을 바꿔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그런 원인이 있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도인은 원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은 결과를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원인을 짓지 않는 거지. 원인을 안 만드는데 결과 나쁘게 나올 일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요인을 전혀 안 만들게 되면 뭐 말꼬리 물고 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만들기 때문에 무슨 얘기 저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뭐 꼬리가 제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결과가 잘못된 것을 무서워한다면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 근데 애초에 그런 나쁜 원인을 안 만든다면 그 결과가 나올 리가 없잖아. 나쁜 결과.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판단과 관찰은 그건 지혜스러워. 또 판단과 관찰이 된다면 깨달음이 회복이 됐다는 이유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이해가 분명히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일반이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판단을 관찰을 바꿔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창의성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릴까 하고 생각합니다.